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심사가 내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어제 열린 신문기일에는 김 전 장관이 출석을 안 했어요.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기존에 있던 재판 이외에 특검 측에서 전격적으로 추가 기소를 하면서 그와 관련된 추가적인 영장 발부를 위한 신문기일이 잡힌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 전 장관 측 같은 경우에는 형법의 기본적인 이념은 실체 진실 발견도 중요하지만 그 실체 진실 발견은 적법 절차를 보장해야 된다. 한마디로 방어권 보장을 위한 법적 장치를 그대로 다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무시됐다라고 하면서 강력히 반발했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전격 기소를 했습니다만 김 전 장관 측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공소장을 송달받지도 못했다. 한마디로 상대방이 가진 무기가 뭔지도 모르면서 우리가 그 영장실질심사에 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 어떤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추가 기소가 됐을 경우에는 추가 기소된 공소장이 무엇인지 그에 따른 증거 자료가 무엇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이제 그 신문기일이 열리는 게 원칙적인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되지 않고 전격적으로 지금 이런 신문기일이 잡히고 본인들이 어떤 항변할 수 있는 이 부분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신문기일을 지정한 재판부 자체에 대한 불공정한 재판이란 이유로 해서 재판부 자체에 대한 기피 신청까지 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보신 것처럼 김 전 장관 측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이 이 일을 받아들일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지금 공소장 송달이 안 됐다. 그런데도 신문기일을 여는 것 자체가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것에 의문이 든다라는 이유로 재판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한 건데요. 우리 형사소송법상에는 원칙적으로 기피 신청이 됐을 때는 그 재판부가 아니라 다른 재판부가 이에 대해 판단하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재판 진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재판부가 그대로 결정으로 기각을 할 수가 있는데 즉 간이 기각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번 재판부는 간이 기각할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판단하지 않고 보류를 해둔 상태이기는 한데요. 이에 대해서 특검 측은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하다라는 의견서도 낸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재판부가 그대로 간이 기각 결정을 할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태라고 해야겠습니다. 사실상 김 전 장관이 재판부와 각을 세우는 모습을 좀 보인 걸로 볼 수가 있는데 이걸 두고 영장 발부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좀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다가오는 6월 26일 날 0시에 석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직전에 구속 신문 기일을 잡는다는 것은 법조인의 어떤 입장에서는 이거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구나라고 미리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김 전 장관 변호인 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영장을 발부하기 위한 것으로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사전에 어떤 예단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구속 영장 발부를 위한 신문기일을 지정하는 것 자체가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해서 그 자체에 대해서도 지금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만 법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판례에 비춰봤을 때 어떤 이의를 신청을 했을 때에 재판을 정지하는지 여부는 본안 재판 그리고 결국 이번에 추가 기소했던 그 재판을 징계하는 여부인 것이지 이번처럼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 관련된 절차가 정지되지는 않는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오늘로 해서 다시 한번 신문기일을 지정을 했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전후 맥락을 봤을 때는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 아니냐 하지만 본질적으로 구속영장은 범죄의 중대성 그리고 범죄 소명이 되는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 도주 우려가 있는지 이 부분을 지금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금 원칙으로 돌아갈 필요도 있다. 그 얘기가 법조계에서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라면 김용현 전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 다른 피고인들의 신병 확보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김용현 전 장관이 다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지 이 여부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좀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용현 전 장관뿐만 아니라 내란과 관련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여러 혐의자들도 마찬가지로 구속 기한이 지금 다가오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 검찰도요. 여인영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전 사령관에 대해서 지금 추가 기소를 한 상황입니다. 위증죄, 군사 기밀 누설죄 등으로 지금 추가 기소도 하고 지금 변론도 병합해달라는 신청도 했고요. 추가로 구속영장도 발부해달라라는 청구가 지금 돼 있는 상황.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내란과 관련된 혐의자들이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지금 추가 기소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이런 수순이 그대로 흘러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가스 배관을 타고 옛 연인의 집에 침입하려고 한 6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이거 최근에 대구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과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한마디로 추락한 60대 스파이더맨 이런 예. 식으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얼마 전에 있었던 비슷한 사건이 지난 23일 수원에서 저녁 8시 정도에 발견됐는데요.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60대 그 남성이 이 건물 외벽에 예. 있는 가스관을 타고 올라가다가 네. 추락을 했고 그것을 본 그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라고 하는데요. 올라가다가 추락했다 보니까 주거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못했는데 자초지종을 들어봤더니만 뭐 본인이 그 50대 여성 전 여자친구가 연락이 안 됐기 때문에 예. 그렇게 걱정이 돼서 했다라고 하지만 예. 알고 봤더니만 이미 그 피해 여성이 신고를 해가지고 이 남성과 분리 조치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마 현재의 그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땐 주거 침입 미수의 혐의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네, 이런 교제 범죄 같은 네. 이런 일들 계속해서 잊을만 하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60대 남성 이제 옛 연인과 분리 조치된 상태였는데도 주거지에 어떻게 들어올 수 있었는지 항상 이 점이 궁금해요. 그렇죠. 스토킹 처벌법 3조에 따르면 경찰이 할 수 있는 응급 조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잠정 조치도 예. 있는데요. 특히 경찰이 취할 수 있는 응급 조치 중에는 분리 조치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분리 조치만으로는 실질적인 보호가 미흡하다라는 것도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번 사례와 같은 것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분리 조치뿐만 아니라 뭐 위치 추적 장치라든지 이런 예. 다측적인 제도가 병행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고 입법적인 보완도 필요하겠지만 현재 있는 제도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 두 분과 자세한 얘기 나눴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